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점검 못했던 종목들 주말이니까 점검해 드리도록 하고요. 새롭게 리포트 드릴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입니다.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눌림이 먼저 들어왔거나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럴 땐 더 쫄지 말고 더 매수해 주시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래하는 방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보통 분기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제가 대부분 이제 그 리포트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3월이나 4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수익을 발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아니죠. 구정 전까지는 아마 크게 수익이 난다는 건 그냥 특별한 일이 다 그 전에 앞서서 이슈가 돼서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그럴 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타나는 그 시기 뭐 수급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폴라리스 오피스 트레이딩 잘하시면 접근해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어떤 분들께서는 언급은 좀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갤럭시 S24 나오면서 플리터가 좀 최근에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보통 그렇죠. 상한가 때리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대충 뭐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음봉 달고 또 음봉 한 번 더 떨어지거나 그럴 때 한 번 더 매수해주면 한 20, 3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과정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거 잘 못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 머니케어 뉴스는 주로 쿼터별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상식인데요. 시초가에 매수하는 거는 정말 그건 무식한 짓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보면 종가로 대부분 매수하시는 게 맞죠.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닌다고 하면 오히려 종가나 아니면 뭐 시간에 거래해서 천천히 매수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당장 이슈가 없다 그러면 시간에 거래해서는 대부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떠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주식을 가장 사지 말아야 될 시간 타임이 언제냐면 12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안 좋은 시간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간대 굳이 뭐 점심시간 드신다고 그때 매수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4시 이후에 좀 한가하잖아요. 업무 다 마치고 나면 그쯤 돼서부터 시장 바라보고 매수는 그렇게 하는 거고 매도는 장중에 해야 되는데 보통 12시에서 2시 이 정도 사이가 가장 늘상 고점이 많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럼 매도 타임은 그쯤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또 채널에 회원가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명언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합 시세는 무너진 쪽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잘 오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정체되는 거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치달이 무너집니다. 물론 전 구간이 상승폭이 꽤 컸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래 구간이 아니라 중간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통 조정을 딱 받고 나서 고점 찍고 눌리고 나면 보통 아시죠? 조정이 쭉 오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넘어가게 되는 말인데 대부분 아래쪽으로 한번 눌렀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 중에 루닛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매수해야 될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합 시세로 가다가 실적이나 내용은 상당히 좋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면 전망이나 성장세 이런 게 좋다는 종목인데 보합세로 한 달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눌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글쎄요. 많은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자기들이 수익을 추구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보합을 오래 가다 보면 말입니다. 잠깐 10%만 올라도 분명히 매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PL 에너지 같은 거 거래하실 때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나중 구간에 계속 가고 있다가 한번 쭉 뜨니까 매물이 확 나오잖아요. 못 참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돼. 그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이제 매물 토해놓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경험치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정리 한번 다시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나쁘고 심해 제가 근데 저 만 원 밑에서 매수하고 그러는 것들은 크게 문제 삼지 마셔라. 그리고 연속으로 음봉 나올 때 매수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제발. 그죠? 양봉 떴잖아요. 그 다음날 음봉 뜨면 그때쯤 매수해 주는데 음봉이 어때요? 고점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사지 마세요. 그죠? 전 저점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가시면서 한번 설명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4분기 실적 그닥 좋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는 것이 구정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한겨울에 제주도 가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우리도 안 가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그리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날씨도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뭐,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보면은 우리가 2월부터 스타트해서 5월, 그죠? 가정의 달, 그 5월달 구간까지 하다 보면 그 구간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여행이나 카지노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이제 우리 춘절 같은 경우는 10일이 연속 연휴라는 사실도 좀 참고해서 그때쯤 되면서부터 살금살금 어떻게 됩니까? 예,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지금 그러니까 나중 구간에 천천히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조금 내용들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올해 춘절 10일, 노동절 7일. 이 구간이 어떻게 돼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봄에 쭉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때 털고 빠이빠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가을에 중추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셔라. 물론 중추절하고 국경절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가을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 기업에 좀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항상 뭐 낮은 구간이 가장 형성되는 구간이 겨울철 비수기를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모멘텀을 주는 것들은 중국에서 장기 휴가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가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재료잖아요. 재료가 있는데 춘절을 지났는데 소식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나 안 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많이 왔다고 그러면 기다리면 주면 되는 거고 예상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4분기보다 덜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그냥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치 별거 없어요. 그냥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만 딱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겠죠. 그런데 이 이슈 하나만 갖고도 주가는 보통 30에서 50% 정도는 분명히 올라간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도 이미 11월 달에 7천억 원 정도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대출받은 것들 다시 11월까지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10월달, 11월달이 그닥 좋지 않다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7천억 원이라는 부분이 만기가 도래하는 게 11월이니까 그쯤 되면 또 그 이슈 때문에 조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만 치고 빠지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흑자전환 뉴스만 나오면 된다. 그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더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춘절에서 손님이 많이 안 들어와. 그럼 버려버리자. 이런 말씀을 또 손절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뭐 그렇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무비자 입고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고 주가는 낮은 구간에 더 내려갈 때는 힘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 가을에 올라왔던 이 부분들이 더 없죠. 이때도 올랐는데 이때는 왜 안 올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여기 제가 뭐 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보고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피크 같은 경우는 5월달 전이겠죠. 그러니까 4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고 간다고 그러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싼 구간에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최근에 또 눌렸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패러다임이 비슷하잖아요. 흐름이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연속해서 한 7일 내리 깔았잖아요. 근데 왜 종목을 갖고 자꾸 이야기해? 지수가 내리 7일, 8일, 열흘 동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 같이 보셔야 되는 것도 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패턴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매수를 좀 잡아가는 거죠. 그냥 종목만 얘기했다고 종목만 드립다 쳐다보면서 이건 왜 안 올라 이러면 아니 지수가 쉽게 말하면 숲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 집에 빗물이 안 젖겠습니까? 젖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센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매수 단가가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상속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주가가 아주 과거처럼 제가 높이 가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제가 낮은 구간쯤 여기 220의 이동평균선 역수 사이까지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워낙 뭐 전 고점처럼 막 이렇게 올라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에서 30% 정도만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그 이상은 올리진 않을 겁니다. 왜요? 이게 아무래도 그런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상속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어쨌든 지금 4만 원 정도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양봉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매수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종가를 보시면 돼요. 어제 종가보다 낮은 데 위치하는지 어제 시초가보다 낮은 데 존재하는지 어제 시초가보다 낮은 구간에 존재한다. 오늘 음봉 떴는데 그럼 사지 마세요. 내일도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시초가보다 오늘 종가가 좀 높았어요. 그럼 매수할 만합니다. 한 번 정도.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쫑 보죠. 근데 내일 또 양봉 들어와. 그럼 뭐 다음날 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매수 단가 조절하기도 쉽고 음봉 내리 때릴 때 무슨 평균 분할 매수입니까? 그게 분할 매수입니까? 그냥 무작정 사는 거지. 네,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랬다 치더라도 다음엔 안 그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적정 수준까지는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분께서 댓글 달아셔가지고 루닛 관련된 부분을 매수하고 계셨는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대장주입니다.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인기도 많고 수급만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어쨌든 코스피에 대한 수급 환경이나 코스닥에 대한 수급 환경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조정을 받진 않았는데 포인트가 하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들이죠. 주가가 한 달 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보합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으로 배팅 들어가는 게 기본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조금 눌리고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SDI에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조금 더 눌리고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 달 정도 동안 주가가 상승으로 안 가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손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가는데. 그렇다면 좀 지루한 거잖아요. 지루하다 느끼다 싶으면 어때요?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잖아. 2분파 정도 될 겁니다. 던져봤다가 눌림 들어왔을 때도 다시 잡아주는 거죠. 왜? 우리가 어차피 좋은 종목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왜 제가 거래 방식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냐 하면, 제 거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 이겁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빨간 풀이 들어왔어요. 수급은 좋았는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눌린 다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또 한 달 동안 좋아?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다시 또 눌리는 경우도 있고, 요번에 매크로도 안 좋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봉 아직 안 들어왔죠. 보입니까? 예, 보이잖아요. 양봉 아직 안 들었으면 저거 매수해야죠. 좀 매수할 겁니다. 언제요? 양봉 들어오고, 다음날 종가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 매수 단가 조절하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합일 때에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보합일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달 정도 이상 보합이 간다. 지루하다 싶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때 분명히 눌리고 가니까 털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이런 포인트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예요. 주가가 눌린 상태에서 안 올라가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매수하고 주가가 안 움직여요. 위로 안 움직여요. 그럼 아래로 갈 확률이 70, 80%가 됩니다. 어떻게요? 눌림. 일단 우리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보고 접근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나 수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진테크 HBM 관련돼서 성장하고 좋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략을 하셨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우상승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기도 지루할 만하다가 아래로 콩 눌리고 위로 튀죠.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죠? 근데 아래로 가다가 위로 튀고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아래로 터져 버리면 그냥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오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로 터진 건 아닙니다. 위로 터졌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가다가 요쯤 가면 또 매물 나오겠죠. 그죠? 4만 5천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균 4만 원 정도 때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공략하셨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빨간불이 계속 상승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보합을 갈 때. 그래서 이때는 이야기를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건 뭐 아니면 도거든요. 위로 올라가 봤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도 좀 존재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고 여긴 지금 눌림이 이렇게 잘 들어왔잖아요. 조정이. 그러니까 HBM 시리즈 이야기 드리면 내용하고 주가 차트하고 자꾸 연동해서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죠.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느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곳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겨워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팔았다 다시 사도 괜찮습니다. 달리는 놈 올라타는 것도 하고요. 미리 싸게 산 나중 구간에 산 거랑 좀 다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롯데 관광개발이나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내려갈 구간이 없는 것들이고요. 조정을 들어가 봤자 거기서 뭐 얼마나 더 요동치겠습니까? 근데 윗단에서 이렇게 자꾸 눌림 들어온 거 잡았을 때 항상 오랫동안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털었다가 음봉 크게 터지고 다시 양봉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 제가 리포트를 못 드렸더라고요. 깜빡하고요. 제가 한 1,050원이죠. 아, 1,500원. 아, 헷갈리네. 1,500원쯤에 그 매수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찍고 나서 눌림 그 구간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시그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좋아서 올라왔고요. 실질적으로 아직 어떻게 되겠어요? 납품을 했을 것 같으세요? 콜레라 그 백신에 대한 이야기 갖다 납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는 좀 높은 구간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달러로 다 대부분 대금을 받거든요. 자,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 구간에 우리가 스타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서 이때 매수하신 분 계속 홀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죠? 추가 매수 구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요? 62동 평균선 요 라인 쪽이 오니까 계속 위로 찔러 주잖아요. 요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종목이 말입니다. 오히려 눌리다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오래 가는데 앞으로 한 달 이상 간다. 내내 지루하다. 계속해서 횡보한다. 그러면 잠깐 던졌다 다시라고. 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게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2주 정도 갔는데 그걸 자리 잡고 위로 튀는 경우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좀 보면 구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적이 거의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1분기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납품을 얼마큼 했는데 거기서부터 들어올 대금의 예상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아마 실적 그 예상치가 나올 겁니다. 그 리포트 보고 또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재로서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차트의 진행상 가격의 변동폭이 이렇게 존재한다. 끝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격이 변동이 없을 땐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것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이나 리포트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멀리 전주에 강의를 갔다 오는 관계로다가 갔다 오면서 좀 몸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정리 잘 하시고요. 일단 쫄지 마십시오. 급락 들어온 거고 주가가 그러세요. 지수가 글쎄 2,400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안 좋았을 때 주가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내려가면 그쯤에선 이제 뭐 한다? 매수한다. 자, 그동안 지수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뭐 하다? 예,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전체적으로
실체는 있으나 실적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고, 환율을 많이 보십시오. 환율이 1350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다음부터 더 위로 치지는 않겠죠. 거기서 아마 잠깐 중간중간에서 위아래로 칠 겁니다. 1350원, 30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위로 튀어버리면 더 안 좋은 거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미국 경기가 견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환율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왜? 미국 채금리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천천히 우리도 주가가 올라가면 더 대응하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년도 2월, 3월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네, 훨씬 더 매크로 환경이나 우리나라 내국적인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것만 인지해 보면, 작년보다 나쁠 건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줄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